안녕하세요. 이제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수업 듣고 또 퀴즈도 하고 시험도 본 모든 학생들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아직 반이 남았어요. 여태까지 좀 딱딱한 강의도 있었고 처음 듣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직 메이크 키트를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아서 좀 심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컴퓨터 언어,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고 이제 2주 전에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메이크 앱에 있는 거고 이제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있는 Q&A를 통해서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컴퓨터 언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게 수업을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도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과연 컴퓨터는 어떤 언어를 쓸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첫 번째 수업하고 두 번째 수업에 잠깐 나눴던 걸로 기억해요.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다르다. 하지만 그 중간에 이어주는 게 뭐냐면 코딩이라는 건데 그리고 그 컴퓨터가 결과물을 보여줄 때 또 그것이 다양한 포맷을 보여주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억나나요? 데이터가 정보가 서로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전달되는 그 과정도 그렇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도 그렇고 컴퓨터가 프로세스하는 부분도 전부 다 컴퓨터 언어인 바이너리 랭귀지 여기 첫 번째 저희 배울 게 그거고요. 그러면 바이너리 이진법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데스모 십진법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저희 간단히 나눌게요. 그리고 숙제는 뭐냐면 왜 컴퓨터에서는 바이너리가 쓰여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손 하나 들어보고요. 그러면 손 하나로 손가락이 5개가 있는데 손가락 5개로 몇 개의 숫자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퍼스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퍼스하고 생각해 보고 답이 찾았으면 플레이 다시 한번 누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0, 1, 2, 3, 4, 5 여기 있는 애니메이션과 똑같죠? 4, 5 그러면 0까지 포함하면 6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답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아니면 그거 이제 그 상식을 벗어나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이다, 2, 3, 4, 5. 근데 손가락을 다른 방법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걸 6이라 하자, 7이라 하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 수 있어요. 컨비네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답은 31가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0을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숫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아니라 다른 방법.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다면 손가락 5개 가지고도 31개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진법이에요. 바이너리 랭귀지, 이제 이진법에 대해서 좀 더 배울 텐데, 그러면 한 가지 퀘션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0하고 1이 컴퓨터에서 쓰여진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숫자를 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타이핑하죠. 키보드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이렇게 타이핑합니다. 근데 타이핑하는 것은 우리가 0 아니면 1이 아니에요. 그리고 결과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본다든가 유튜브를 본다든가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전화를 할 때 음악을 들을 때 그 다음에 어디 길을 찾을 때 내비게이션 찾을 지도를 봤을 때 0하고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전달됐을 때 컴퓨터에 그 중간에 그것이 0하고 1로 변환이 되고 처리가 됐고 결과물이 나올 때 그 0하고 1이 우리가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걸로 변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중간 과정,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더 efficient,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면 바이너리 랭귀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제 질문이겠죠. 왜 바이너리가 컴퓨터에 쓰이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바이너리, 한국말로는 이진법이라고 이진법.
컴퓨터는 이 이진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0 아니면 1이에요. 두 가지밖에 경우수가 없어요. 하나 0 or 1. 그리고 reliable way of storing data. 이것은 당연히 숙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십진법 데시멀 시스템 한번 고급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보면 1, 0, 9. 이 박스마다 숫자가 하나씩 써지는데 보면 알겠지만 가장 작은 숫자가 가능한 게 뭐냐면 0, 가장 큰 숫자, 박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9입니다. 그게 십진법이 왜냐면 10가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박스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간편하기 때문에 평소에 읽는 숫자이기 때문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109라고 읽지 않고 109, 109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이진법은 뭐가 틀리냐? 박스 밑에 걸 보면 1, 0, 1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박스마다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보면 가장 큰 숫자가 1이고 가장 작은 숫자가 0이죠. 하지만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데시멀은 그냥 왼쪽부터 쭉 읽으면 되는데 이렇게 109이라고 109 근데 이것은 101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101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each placeholder represents the power of 2. 이걸 비트라고 하는데 하나마다 비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10의 파워가 아니기 때문에 power of 10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읽는 방법을 읽으면 틀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학을 좀 배워야 됩니다. 그 이미 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울 수도 있는데 하지만 리뷰라 생각하고 바이너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시멀은 되게 간단해요. 오른쪽부터 왼쪽 보면 첫 번째 게 2 to the 10th, 2 곱하기 2 곱하기 10의 0스. 그 결국에는 2죠. 그 다음에 하나 왼쪽, 그러니까 10th place죠. 이것을 1th place라고 하고 10th place 보면 4 곱하기 10의 1스. 10 to the 1 power, which is equal to 10. 10 times 4 is equal to 40. 그리고 마지막에는 summing up 합니다. 40 더하기는 42.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이게 42, 40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최대한 빨리. 이것도 이번엔 100 place가 있기 때문에 314, 314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법은 어떠냐? 여기 보면 10, power of 10이라고 되었죠. 데시멀은. 바이너리는 power of 2. 그러면 생각해보고 해볼게요. 1, 0. 그러면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기 전에 한번 종이에 바이너리를 데시멀로 컨버트 할 때 어떻게 하는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난 아직 모르겠다. 하나 더 example 봐야겠다. 그러면 지금 계속 플레이 누르면 됩니다. 똑같아요. 데시멀 비슷해요.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0 곱하기 2 to the 0th power. 2 to the 0th power는 1이죠. 근데 0 곱하기 1은 0. 그리고 왼쪽에 보면 1이니까 하나 더 가서 2 to the 1 power는 2. 1 곱하기 1 곱하기 2는 2.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안 됐죠? 다 더하죠. 2. 데시멀에서는 10인데 이게 바이너리 시스템이나 있을 때는 숫자 2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0, 0, 1, 0, 1, 1. 그러면 이것을 데시멀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오른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4는 0, 1 곱하기 8은 8, 0 곱하기 16은 0, 0 곱하기 32는 0. 그리고 마지막에 다 더하면 11이 나와요. 다시 한번 연습하고 싶은 분은 잠깐 뒤로 돌아가서 답을 보지 않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것도 해볼게요. 이거 잠깐 퍼스하고 내가 정말로 이걸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테스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0 곱하기는 0, 1 곱하기 2는 2, 0 곱하기 4는 0, 0 곱하기 8은 0, 1 곱하기 16은 16, 1 곱하기 32는 32, 그리고 52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 더하면. 그리고 이건 연습 문제예요. 시간이 있는 학생은 종이를 꺼내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기 전에 직접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퍼스하고 다 풀었으면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이거니까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난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외에는 이 바이너리를 굳이 수학 시간에 배우지 않는 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알려주냐? 컴퓨터 알고있지만 컴퓨터 언어로 이진법이 쓰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어떤 걸 먼저 배우나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언어입니다. 언어를 이해하면 그 나라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컴퓨터가 나라인 건 아니지만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면 그리고 컴퓨터 언어가 내가 쓰는 언어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컨버트, 변환이 되는지 이해되면 나중에 코딩할 때 블락 코딩 말고도 직접 코딩을 쓰기 시작하고 나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디자인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왜? 컴퓨터를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컴퓨터를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써야지 이게 더 잘 되고 더 빠르고 더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귀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돼요. 선생님도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바이너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해되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 이것을 쌓아놨을 때 다른 분야에서도 컴퓨터 쪽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DNA나 세퀀스 같은 거 공부하는 거기 관심 있는 학생한테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바이너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숫자만 했잖아요. 그러면 letters, alphabets, 한국어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이제 make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프로젝트가 아니죠. 배우기. 그 다음에 오늘 어떤 거 할 거냐면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예요. 아직 앱을 업그레이드 안 하는 학생은 잠깐 퍼스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숙제 뭐냐면 이 가로등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만들기 시작할 텐데 이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똑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섹션마다 있었지만 이제 튜토리얼 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전으로 다음으로 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메이크 키트가 있는 학생들은 꺼내서 하나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품 목록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내가 키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지 만들어야 되는지 다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아두이노하고 브레드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써져 있고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조도 센서라는 건데 라이트 인텐시티 매주를 해주는 거예요. 밝은지 어두운지. 이것을 브레드보드에 넣었을 때 어디에 무엇을 연결되는지 돼 있어요. 보면 이 와이어에는 애널로그 A1에 들어갔고 그라운드에 들어갔고 5V에 들어갔고 이렇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연결시켜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돼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니까 다음으로 그리고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 10번 LED가 켜지는 코딩을 해봐요. 이렇게 오브젝트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힌트도 있고. 그러면 이제 블락 코딩을 만드는 거죠. 당연히 이건 숙제니까 선생님이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답을. 근데 우리가 if, else에 대해서 배웠죠. 한번 다시 오브젝트가 뭐예요?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 10번 LED가 켜지는 코딩을 해봐요. 조건이 뭡니까, 여기서?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 if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 then 10번 LED가 켜져라. else 켜지면 안 되겠죠. 그게 힌트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if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렇게도 돼요. 만약에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는 켜야 되는데 100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뭐 해야 되냐? 켜지 말아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if, else. 그럼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그 컨디션을 조건에 맞았을 때 어떤 일이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겠죠. 여기 보면 LED 여기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조도 센서 여기 있어요. 조도 센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기 뒤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됐다. 그럼 조도 센서의 값이 100 이하일 때, 그러면 잘못했겠죠? 100 이하일 때 이렇게. 근데 이하는 솔직히 inclusive이기 때문에 선생님 잘못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greater than or less than이에요. equal이 없죠. 하지만 이것을 한번 보고 여기 보면 연산 있죠? 아니면 90보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플렉시블하게 하면 되고 여기까지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보고 키트가 있는 학생은 직접 이것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번 또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딱 보여줄게요. 왜냐하면 직접 읽어보고 직접 하는 게 더 재밌기 때문에. 그리고 답은 다음 시간에 보여주고 또 Q&A 할 때 또 같이 만들어보고 완성품이 어떤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요. 숙제 꼭 제출하고 시험 아직 안 보는 학생들 꼭 제출해 주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